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어려운 험지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후보들을 만나보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금정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초의 국회의원으로 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박인영입니다. 심지어 금정구는 한 집안에서 아버지가 6선, 아들이 3선. 제가 그 험지에서 지금 뚫고 초중고대 대학원까지. 부산 지역에서 최초의 시의회 의장을 하셨어요. 네, 29살. 그때부터 내리 3선. 제가 이때까지 했던 일이 뭔가 약간 포레스트 검프처럼 금정구 역사적 장면에 다 제가 이렇게 수학여행비 지원, 도복 지원, 수업료 지원, 무상교육 시리즈를 거의 1년 다 완성을 해버렸어요. 심내병원이라 2017년도에 파산합니다. 이 병원을 공공병원으로 만들자라고 한 제가 그때 시의회장 했던 시절인데 부산시가 그걸 삽니다. 심내병원 공공병원화를 마무리하겠다. 부산 선거가 되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부산은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저 박인영과 함께 금정구도 바꾸고 대한민국 정치도 바꿔봅시다. 자, 이런 가운데 해병 전후에 이쪽에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네, 해병대 예비역들이 민주당 유세 현장에 일렬로 도열했습니다. 충남 천안 종합터미널에선 민주당 문진석 후보를, 경북 영주에서는 박규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인데요. 이에 대해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은 민주당을 도와주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국민의힘 신범철, 임종득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민주당 유세 현장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해병대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섰는데 그 본인들이 표현할 수 있는 분노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눈치 없는 나경원은 김은국을 데려다가 심지어 해병 전후에서 제명까지 당한 그러게, 아이고. 김은국을 데려다가 놓고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현실 감각이 없는 거냐고. 나경원한테 물어봐야 돼. 이 최상만상께 어떻게 생각하냐고. 김은국하고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지? 김은국은 맨날 해병대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해병전후회에서 원래 김은국이 부총재인가 그래요. 해병전후 부총재가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나서서 좀 정부 측하고 얘기를 하든가 그와 관련해서 뭐 입장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입을 닫아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제명이 된 거예요. 해병대 쫓겨난 거야 한마디로. 그랬는데 아무도 안 부르는 이 사람을 데려다가 지금 나경원이 쓰고 있는 거죠. 뭐 어떻게 이번에 나경원 당선되면 축구협회장 하시나? 홍국 씨는? 어떡하냐? 이천수도 그거 노리고 지금 원희룡이랑 같이 저쪽에 인천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둘 다 꽝이네? 아무튼 나경원이 자신 있게 이긴다고 큰소리 치다가 현재 여론조사상으로 뒤집혔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악을 하는 거죠. 애초에 멀리 떨어져 있던 상태라든지 못 이길 상태 같으면 그냥 참가의 의의를 두고 있는데 이기다가 그것도 텃밭에서 뒤집어졌다. 이것 때문에 말하자면 마탱이가 가는 거거든요. 자, 결과적으로 나경원도 이 한강벨트 초입에서 동작에서 쓸려 나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도주대사 얘기 마무리를 좀 줘야 되는데요. 드디어 다른 그 대사들이 귀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남아있는, 그러니까 이종섭을 위해서 준비됐던 오프라인 일정을 다 하고 가야 된대요. 네, 방산회의가 이종섭이 사임한 뒤 나머지 공관장들만 참석한 채 어제부터 진행 중인데요. 내일까지 일정이 이어지고요. 4일쯤에 출국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아니지. 이달이죠. 22일에 4월이니까. 또 와야 돼. 재외공관장 회의가 있어서 또 와야 돼. 정말 이종섭이 사의 안 해줬으면요. 22일까지 잡혀있을 뻔한 거예요. 와. 근데 다행히 이 사직을 해줘서 이제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게, 아니 고향이란다, 가족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됐는데 회의를 준비를 했잖아. 회의를 준비한 거는 참석하고 가라고 억지로 3일을 더 붙잡아 놓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종섭 때문이죠. 아니죠. 회의를 준비한 업체가 노쇼 되면 돈을 못 받기 때문이죠. 헐. 어쨌든 방산업체 방문하고 뭐 이런 이상한 이런 일정들이 있는데
뭐 폴란드, 카타르,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요 대사들만 가게 됐고 이종섭은 나가야 돼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종섭이 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 그 귀국 명분 중에 하나가 한국, 호주 외교 국방장관 2+2 회의 준비도 해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나가야 됐잖아. 그것도 못하게 됐어. 그리고 후임 호주 대사도 인선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4월 10일 날 지나봐야 후보들이 나오죠. 아, 떨어진 사람. 떨어진 것들 중에 이렇게 주워가지고 재활용을 해야 되니까. 아니, 근데 실제로 떨어진 사람 다시 대통령실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대통령실로 들어갈 놈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퇴직한 검사애들은, 대통령실 아니면 그 법무법인 쪽으로 가기로 이미 벌써부터, 네, 준비가 거의 다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주진우 씨가 그 중심에 있겠죠. 주진우가 그걸 모아가지고 따로 법인을 하나 차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중요한 건 이 대사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구속 조치가 이뤄질 것인지 불구속 상황에서 증인 출석이나 또는 뭐 다른 재판에 의한 그 기소, 공수처의 수사 이런 것들을 이제 성실하게 받게 될 건지 그것도 문제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편하게 집구석에서 받는 꼴을 못 보겠다라고 해서 특검법을 만들어 갖고 낱낱이 한번 털어주마라고 이해찬 선대위원장이 선언했습니다. 네, 이해찬 선대위원장이 이종섭은 중간고리일 뿐 아래와 위가 있다. 그러면서 아래 조사도 안 끝났는데 사의만 표하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하며 맨 윗선까지 올라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연히 특검법 만들어야 되고. 대놓고 맨 윗선을 목표로 한다. 그 맨 위가 누굴까 너무 궁금하다. 그거는 이제 5층이지. 5층 씨. 5층 C지. 우리 VIP 5층 C지. 네. 아무튼 이렇게 되게 되면 종섭이한테 뒤집어 씌우고 이걸 자르려고 했던 의도 자체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되면 뭐 탄핵이 아니라 즉각적인 해임과 함께 구속을 시켜야 될 사안으로 2024년 안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와중에 총선까지 이제 앞으로 8일이 남았는데 사실 뭐 저희는 사전 투표를 할 거니까 이제 3일밖에 안 남은 거죠. 네. 3일만 버티면 되는데 저쪽 진영에서 시비를 붙어온다고 합니다. 그 지지자들 간에 물리적 충돌도 일어나고 막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비 걸어도 충돌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를 내렸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바둑에 있어서 끝내기죠. 이제는 더 이상 수상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계산이 됐어. 이미 승패는 결정이 됐는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받아주다가 혹시나 대마가 잡히거나 뭐 큰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상대하지 말고 손을 빼라 라고 하는 얘기를 이해찬 선대위원장이 했다는 얘기죠. 전략상으로 뭐 들은 게 있다는 겁니다. 계산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충돌 같은 거 만들어내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천수 같은 사람들. 계속 거기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소리 크게 해가지고 유세 반하고. 나를 때려줘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막 그런 거 하면 사실은 막 시비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시비가 일어나면 또 언론에서 어떻게 쓰겠습니까? 이천수를 또 민주당원이 뭘 때렸네 이렇게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럴 거 안 해도 괜찮으니까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 그러니까 아니 더러우니까 좀 냄새 피하시라. 나면 옆에 가기도 싫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추세가 변화되게 되면요. 어디 가갖고 내가 이찍이다라는 얘기를 못 하십니다. 우리 어머니 친구들이 그래요. 아, 그래요? 진짜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 친구들 대신에 주문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주문? 이제 우리 몰에서 물건 같은 것들, 아니, 송 작가 뭐 나왔다는데 우리 집으로 보내죠. 그럼 이제 제가 대신 보내드려요. 수금을 엄마가 하시고. 예, 근데, 그런 과정 등에 이제 얘기하면서 한 번씩 물어보죠. 아드님은 어떠세요? 뭐 이렇게 하다가 이번 선거에서도 윤석열 찍으실 건가요? 라고 슬쩍 이렇게 건네본단 말이에요. 네. 아니야!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 나 이번에는 선거 안 해.
이런 식으로 어. 예전에 그 당당하던 태도에서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게 근데 맨날 느껴져요. 그러신다? 응? 선거 때마다 그러신다? 또 가서 또 니네 찍어. 아빠가 그래? 말은 그렇게 해놓고 아침에 없어져서 보면 이미 투표하고 오신 거야? 뭐 알 수는 없죠, 근데. 근데 뭐 계속 이게 패턴이 똑같은 것 같아. 와, 막- 제 얼굴 빨개진다. 야, 막 진짜 당당한 그래? 선거 너네 진짜 그래? 전에는 뭔가 대등할 것 같으면 뭐 이렇게 당당해 해가지고 딱 찍고 와서 막 약간 이렇게 하는데 막 안 좋잖아. 박근혜가 안 좋고 뭐 누구 안 좋고 이러면 정치 얘기하지 마. 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아예 나 이번에 싫어가지고 저기 그래놓고 새벽 대바람에 가서 직접 모르지 찍고 근데 온단 말이야? 모르는데 태도는 그래요. 거의 대부분 비슷해. 나 너무 신기해. 그래서 이제 개 중에 어우, 전 집에 이찍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전에 그 흔한 작전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저기 뭐냐 사전투표 미리 해놓고 본선거 때 모시고 놀러 간다고 아버지 표를 저지하기 부모님 표를 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네.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놓고 당당하게 같이 손잡고 투표하러 갑시다 라고 끌고 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왜? 그분들이 그래야 쫄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찍으려면 이번 찍으세요 라고 당당하게 코너에 몰아붙여야 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한 게 거의 비슷한 것 같네요. 예. 다들. 선거장에서도 맞아 저런 태도야. 같은 학원에서 뭐 수업을 받나 왜 그렇게 똑같지? 그래서 아무튼 진짜. 그동안은 자발적인 그러한 어떤 맹목적인 일찍이 많았었는데 지금 그게 결국은 분위기에서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배타하지 않고 옆에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런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저쪽이 누가 봐도 당당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 대결 구도가 아니라 부러워하는 구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부산의 변화가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중도층의 변화를 자체가. 민주당이 우선 잘했기 때문에 양비론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저쪽은 공천을 개망했고 저기 미국에서 배워온 인사 시스템을 활용한 한동훈이 선대위원장을 하면서 미국식으로 뺑뺑이를 막 돌렸잖아요. 아무 놈이나. 미국식. 예? 그래서 결국은 개판으로 공천이 돼서 지들 내부에서도 융합이 안 되는 거지만 민주당은 정말 그 피고름 같은 것들을 물론 뿌리까지 다 뽑진 못했습니다만 진짜 중요한 피고름 같은 것들을 짜내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중도층을 비롯한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 내지는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 애들은 민생은 전혀 포기한 상태에서 그냥 이재명에 대한 일종의 적개심으로 갖고 선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분석 결과가 한겨레 신문에서 나왔습니다. 네, 최근 2주 동안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이 언급한 단어를 분석한 결과 이재명 대표는 경제, 주인, 심판, 윤석열을 한동훈은 범죄, 조국, 이재명, 심판을 가장 많이 언급했습니다. 이게 유세를 가면 사람들이 야 이거 마이크 들고 얘기하는 거 듣고 싶잖아요. 무슨 말 하는지. 근데 그 경제나 이런 얘기하면 되게 재밌어요. 이재명 대표도 유세하는 거 보면은 재밌어. 뭐 막 경제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무슨 효과가 있다, 뭐 외교도 뭐 이런 얘기 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아마 다양하게 듣거든. 근데 한동훈 가면 범죄자 집단에게 표를 주면 안 되면 이게 하는 거야. 조국 이재명을 심판해야 된다. 심판은 지금 여당이 당하고 있는데. 아니 그리고 늘 얘기하는 싫을 것 거지만 같아. 거기 가갖고 과거 모든 정권의 잘못은 윤석열 탓이지만 저는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지금 옆에 후보자가 있는데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이런 개소리를 날리는 이 연설자가 어디가 있냐고. 아니 시장 도로를 깔아준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물어보면 되잖아. 여기 뭘 해야 돼요? 병원을 새로 오픈을 해야 돼요. 무슨 뭐 의료원을 세워야 돼요. 이런 걸 듣고 와서 자, 이 후보를 뽑아주세요. 저희가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런 걸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고 후보도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거거든. 경제 개발 뭐 이런 거 경제 관련해 가지고 사실 이재명 대표가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물가 너무 안 좋고 경제 너무 안 좋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듣고 싶은 거야. 그렇게 들어가지고 여기를 뽑아주면 그래도 조금 낫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해서 하는 건데
가면 범죄자 뭐 계속 조국 뭐 거짓말 뭐 쓰레기 뭐 이런 말 하니까 사실은 이 말은 지금 광화문에서 하는 그 태극기 집회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거를 선거 다니면서 한동훈이 하는 것 뿐이지 이걸 듣고 싶을까? 남 욕하는 걸 듣고 싶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잘 된다는 걸 듣고 싶을까? 그래서 나는 한동훈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 꼭 4월 10일까지 계속 이렇게 있어주세요, 제발. 그래서 한동훈이가 그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 조국 장관 욕하고 범죄자 취급할 때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진은이에요, 진은. 그래. 김건희는 이렇게 되는 거야. 진은, 김건희는, 윤석열은, 그 딸은 이렇게 되는 거지. 어?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모르고 있는 거야. 왜? 사람들이 전혀 모를 줄 아는 거야. 자신에 대한 신상에 대한 어떤 부분이나 과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기억할지 못할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 아, 역시 딱 자기대로 생각을 하는구나. 자기가 바보라서 사람들도 다 바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요런 부분 안에서의 이 태도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연설 태도를 저렇게 계속 이끌어만 주신다고 하면 이제 한동훈이랑 윤석열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밭에 조국과 이재명 대표가 따라가면서 씨앗을 뿌리면 남의 밭에서 우리 작물이 자라는 신기를 볼 수 있는 거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남의 밭에서 우리 작물 네. 키우기? 그렇지. 야. 남의 텃밭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우리 작물을, 우리 정치인을 키워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죠. 이런 선거 풍토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정상적인 정치인은 이거 못해요. 오로지 윤석열과 한동훈이 지금 이 선거를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 이런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악역은 익숙하니까요. 악역은.